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안 한다고요? 네, 10시 반인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결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네. 당초 예정됐던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신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서 구인 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으로 출석하는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혹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 똑같은 얘기인데 왜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신문기일 그 상태였잖아요. 어차피 뭐 억지로 구인영장 발부돼서 끌고 갈 것도 아니었고 네. 신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다라는 쪽이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자체 뭐 여러 가지 법원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방안 외에 다른 게 좀 가능한 게 있을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서류 네. 심사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인데 서류 심사만으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고민인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청와대가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된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총강 경제 지방 분권 이런 분야였더라고요. 네, 어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련된 네. 거였고요. 오늘은 총강 경제 이런 분야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총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보시면 그 전문이 있고요. 예. 제1장의 총강 그리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생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고요. 전관 이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지방 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뭐 자치 행정이나 입법 이런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자치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토지 공개념이 아무래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 문제는 잠시 뒤에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 지방자치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아직 지방자치가 너무 그 걸음마 단계인 면이 있어서 벌써 민산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서 일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네. 그럼 당연히 그 돼야 될 거고 경제 민주화를 한층 강화한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헌법에 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걸 글쎄요, 넣을 뭐 수밖에 그럴 없었을까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수도 조항은 그럼 이건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가? 글쎄요, 어쨌든 헌법에 이거 수도 조항을 넣으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그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게 하겠죠. 수도가 뭐 복수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뭐 그 관습 헌법 때문에 이 위헌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도 조항 관련해서. 그래서 세종시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에 서울이 그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을 수도로 본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죠.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에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 쪽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본 교도통신은 5월 전반 중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3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무슨 관심이나 끌겠어요. 다른 3국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남북미.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관심을 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뭔가 좀 패신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할 의지의 거고요. 그런지 그리고 이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졸랐었거든요. 네, 한중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내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관급 회담이 될까요? 일단 고위급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요. 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한 명씩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의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서 고위급들을 당연히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사건 뭐 이런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있었다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라고 결국 밝혔네요. 네, 정두원 의원이 보면은 전 의원이 약간 살라미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당시 대선에서 3번 있었다고 말을 한 게 예. 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그렇죠. 2달 지났는데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그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하는데 명품백 사건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 명품백에 이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고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후보 부인이 3만 불의 돈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뒤집어지는 것이다. 뒤집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죠. 당시 뉴욕의 교포 신문을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모 일간지 기자하고 같이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면서 그 기자들이 캠프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돈을 지어주고 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경천 동지 3가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고 나머지 2개는 김인옥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싼 에르메스 백을 그냥 차에다가 놔뒀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 이것도 참 글쎄요. 그러네요. 그 명품백도 몇 천만 원짜리라고 뭐 그렇겠죠. 보도에 나와 있는데 3만 불이 들었는지 몰랐을 수는 있겠으니까. 네, 뭐 그럴 그런데 수도 있겠죠.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차 안에 처박아뒀다. 그 표현도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처박아 둘 거면 아예 받질 말지 왜 이걸 받아놓고 그렇게 차에 놔뒀는지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정두원 의원이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그 기각될 경우에 각하될 경우에 위수령을 뭐 선포해서 네. 군을 그 배치하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연관된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데 이어서요. 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2월 당시 군이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을 직접 네, 공개를 네. 했습니다. 입수를 한 거죠. 그전에는 설에 불과했는데 문서로 확인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국방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 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이고 위법적이고 또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위수령을 맞을 것 폐지하겠다.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 국방부는 시위대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대외부 문건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군이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안 한다고요? 네, 10시 반인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예.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결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네. 당초 예정됐던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신문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서 구인 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으로 출석하는 신문 기일을 지정할지 혹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 똑같은 얘기인데 왜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신문기일 그 상태였잖아요. 어차피 뭐 억지로 구인영장 발부돼서 끌고 갈 것도 아니었고 네. 신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다라는 쪽이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자체 뭐 여러 가지 법원이 고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방안 외에 다른 게 좀 가능한 게 있을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서류 네. 심사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인데 서류 심사만으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고민인지 정확하게는 예,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청와대가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된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총강, 경제, 지방 분권 이런 분야였더라고요. 네, 어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련된 네. 거였고요. 오늘은 총강 경제 이런 분야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총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보시면 그 전문이 있고요. 예. 제1장의 총강 그리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가 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생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고요. 전관 이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지방 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뭐 자치 행정이나 입법 이런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자치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토지 공개념이 아무래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 문제는 잠시 뒤에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 지방자치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아직 지방자치가 너무 그 걸음마 단계인 면이 있어서 벌써 민산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서 일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돼야 될 거고 경제 민주화를 한층 강화한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헌법에 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걸 글쎄요, 넣을 뭐 수밖에 그럴 없었을까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수도 조항은 그럼 이건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가? 글쎄요, 그 어쨌든 헌법에 이거 수도 조항을 넣으면서 결국 국회에서 법률 그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게 하겠죠. 예, 수도가 뭐 복수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뭐 그 관습 헌법 때문에 이 위헌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도 조항 관련해서 그래서 세종시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에 서울이 그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을 수도로 본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죠.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 쪽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본 교도통신은 5월 전반 중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3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무슨 관심이나 끌겠어요. 다른 3국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남북미.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관심을 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뭔가 좀 패신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할 거고요. 그런지 그리고 이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졸랐었거든요. 네, 한중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내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관급 회담이 될까요? 일단 고위급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요. 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한 명씩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의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서 고위급들을 당연히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사건 뭐 이런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있었다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라고 결국 밝혔네요. 네, 정두원 의원이 보면은 전 의원이 약간 살라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당시 대선에서 3번 있었다고 말을 한 게 예. 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그렇죠. 2달 지났는데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그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하는데 명품백 사건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 명품백에 이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두고 있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고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후보 부인이 3만 불의 돈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뒤집어지는 것이다. 뒤집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죠. 당시 뉴욕에 교포 신문을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모 일간지 기자하고 같이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면서 그 기자들이 캠프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돈을 지어주고 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경천 동지 3가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고 나머지 2개는 김인옥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싼 에르메스 백을 그냥 차에다가 놔뒀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 이것도 참 글쎄요. 그러네요. 그 명품백도 몇 천만 원짜리라고 그렇겠죠. 보도에 나와 있는데 3만 불이 들었는지 몰랐을 수는 있겠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차 안에 처박아뒀다. 그 표현도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처박아둘 거면은 아예 받질 말지 왜 이걸 받아놓고 그렇게 차에 놔뒀는지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정두원 의원이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그 기각될 경우에 각하될 경우에 위수령을 뭐 선포해서 네. 군을 그 배치하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연관된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데 이어서요. 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2월 당시 군이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을 직접 네, 공개를 네. 했습니다. 입수를 한 거죠. 그전에는 설에 불과했는데 문서로 확인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국방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 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이고 위법적이고 또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위수령을 맞을 것 폐지하겠다.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 국방부는 시위대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대외부 문건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군이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에서 그래서 세종시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에 서울이 그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을 수도로 본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죠.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 쪽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본 교도통신은 5월 전반 중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3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무슨 관심이나 끌겠어요. 다른 3국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남북미.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관심을 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뭔가 좀 패신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할 의지에 거고요. 그런지 그리고 이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졸랐었거든요. 네, 한중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내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관급 회담이 될까요?
일단 고위급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요. 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한 명씩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의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서 고위급들을 당연히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사건 뭐 이런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있었다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라고 결국 밝혔네요. 네. 정두원 의원이 보면은 전 의원이 약간 살라미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당시 대선에서 3번 있었다고 말을 한 게 예. 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그렇죠. 2달 지났는데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그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하는데 명품백 사건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 명품백에 이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고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후보 부인이 3만 불의 돈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뒤집어지는 것이다. 뒤집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 명품백에 이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고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후보 부인이 3만 불의 돈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뒤집어지는 것이다. 뒤집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죠. 당시 뉴욕에 교포 신문을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모 일간지 기자하고 같이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면서 그 기자들이 캠프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돈을 지어주고 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경천 동지 3가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고 나머지 2개는 김인옥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싼 에르메스 백을 그냥 차에다가 놔뒀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 이것도 참 글쎄요. 그러네요. 그 명품백도 몇 천만 원짜리라고 뭐 그렇겠죠. 보도에 나와 있는데 3만 불이 들었는지 몰랐을 수는 있겠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차 안에 처박아뒀다. 그 표현도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처박아 둘 거면은 아예 받질 말지 왜 이걸 받아놓고 그렇게 차에 놔뒀는지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정두원 의원이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그 기각될 경우에 각하될 경우에 위수령을 뭐 선포해서 네. 군을 그 배치하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연관된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데 이어서요. 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2월 당시 군이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을 직접 네, 공개를 네. 했습니다. 입수를 한 거죠. 그전에는 설에 불과했는데 문서로 확인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국방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 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이고 위법적이고 또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위수령을 맞을 것 폐지하겠다.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 국방부는 시위대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대외부 문건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군이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안 한다고요? 네, 10시 반인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결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헌법에 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걸 글쎄요, 넣을 뭐 수밖에 그럴 없었을까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수도 조항은 그럼 이건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가?
글쎄요. 어쨌든 헌법에 이거 수도 조항을 넣으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겠죠. 수도가 뭐 복수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관습 헌법 때문에 이 위헌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도 조항 관련해서. 그래서 세종시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에 서울이 그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을 수도로 본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죠.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 쪽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본 교도통신은 5월 전반 중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3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무슨 관심이나 끌겠어요. 다른 삼국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남북미.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관심을 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뭔가 좀 패신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할 의지에 거고요. 그런지 그리고 이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졸랐었거든요. 네, 한중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내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관급 회담이 될까요? 일단 고위급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요. 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한 명씩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의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서 고위급들을 당연히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사건 뭐 이런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있었다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라고 결국 밝혔네요. 네, 정두원 의원이 보면은 전 의원이 약간 살라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당시 대선에서 3번 있었다고 말을 한 게 예. 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그렇죠. 2달 지났는데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김인옥 여사의 명품백,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하는데 명품백 사건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안 한다고요? 네, 10시 반인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결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네. 당초 예정됐던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신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서 구인 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으로 출석하는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혹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 똑같은 얘기인데 왜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신문기일 그 상태였잖아요. 어차피 뭐 억지로 구인영장 발부돼서 끌고 갈 것도 아니었고 네. 신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다라는 쪽이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자체 뭐 여러 가지 법원이 고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방안 외에 다른 게 좀 가능한 게 있을까? 이 3가지 옵션 중에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서류 네. 심사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인데 서류 심사만으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고민인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청와대가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된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총강
경제 지방 분권 이런 분야였더라고요. 네, 어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련된 네. 거였고요. 오늘은 총강 경제 이런 분야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총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보시면 그 전문이 있고요. 예. 제1장의 총강 그리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생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고요. 전관 이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지방 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뭐 자치 행정이나 입법 이런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자치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토지 공개념이 아무래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토지 개념 문제는 잠시 뒤에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 지방자치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아직 지방자치가 너무 그 걸음마 단계인 면이 있어서 벌써 민산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서 일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돼야 될 거고 경제 민주화를 한층 강화한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당초 예정됐던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신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으로 출석하는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혹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 똑같은 얘기인데 왜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신문기일 그 상태였잖아요. 어차피 뭐 억지로 구인영장 발부돼서 끌고 갈 것도 아니었고 네. 신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다라는 쪽이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자체에 뭐 여러 가지 법원이 고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방안 외에 다른 게 좀 가능한 게 있을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서류 네. 심사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인데 서류 심사만으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고민인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청와대가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된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총강 경제 지방 분권 이런 분야였더라고요. 네, 어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련된 네. 거였고요. 오늘은 총강 경제 이런 분야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총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보시면 그 전문이 있고요. 예. 제1장의 총강 그리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생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고요. 전관 이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지방 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뭐 자치 행정이나 입법 이런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자치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토지 공개념이 아무래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토지 개념 문제는 잠시 뒤에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 지방자치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아직 지방자치가 너무 그 걸음마 단계인 면이 있어서 벌써 민산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서 일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돼야 될 거고 경제 민주화를 한층 강화한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헌법에 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걸 글쎄요, 넣을 뭐 수밖에 그럴 거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수도 조항은 그럼 이건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가? 글쎄요, 그 어쨌든 헌법에 이거 수도 조항을 넣으면서 결국 국회에서 그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게 하겠죠. 수도가 뭐 복수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뭐 그 관습 헌법 때문에 이 위헌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도 조항 관련.